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석유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연료, 잉크, 살충제, 화장품, 비료, 드라이클리닝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이 자원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원의 저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국가의 축복으로 여겨져야 할 자원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서 국가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네덜란드병이라고도 합니다. 1959년 유전의 발견으로 큰 흑자를 달성한 네덜란드는 자원 수입을 이용해 복지 부분을 포함한 공공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늘어난 복지와 공공 지출은 네덜란드 화폐의 가치를 높이며 이는 노동 의지를 꺾고 임금을 올렸으며 다른 산업의 발전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3년과 1979년에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를 피하지 못해 수출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975년 1.4%에서 8년 만인 1983년에는 자그마치 10%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네덜란드는 임금 인상 억제 정책과 첨단 기술 개발, 창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GDP 1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부의 교통정리 덕분에 다행히 잘 극복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그야말로 자원의 천국입니다. 이곳에는 전세계 코발트의 75%, 구리의 10%, 다이아몬드의 30% 등 광대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우라늄, 망간, 아연 매장량도 상당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자원을 노리고 1965년부터 자행된 32년간의 모부투 세세세코의 부정부패 이후 시작된 내전은 지금까지도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자행되는 부정부패로 인해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어떤 내수시장도 없이 오로지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는 지하자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모든 생필품을 오직 수입에만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의 1인당 GDP는 겨우 500여 달러에 그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2,000달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열악한 생활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외에도 나이지리아 역시 풍족한 자원을 욕심내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때문에 자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이지리아에서 석유가 나지 않았다면 농업 등을 통해 자생했을 국민들이 석유 시추 이후 토양이 황폐화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의 저주인 셈이죠. 오늘은 풍부한 자원으로 괴로움을 겪는 자원의 저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원은 정말 잘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다음엔 자원을 잘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